이런 데막 되게 붙고 쏘았어요. 막 이런 데 붙고 막 미치겠어. 그리고 빨간 점 왜 생기는 거야? 막 그거 그거는 알러지. 알러지야. 쥐젖은 왜 생기는 거야? 디저트는 그냥 그래? 이런데 집사람이 이러는 거야. 이 빨간 점 생기는 거 가난 줘서 그런 거로 먹고 다니지 말라고. 그거는 술을 먹지 말라는. 그러니까 비까지 집에 찾아보고. 네, 10월도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선생님 그 환절기 들어서 피부가 굉장히 가렵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늙는 분들이 많다라는 계절이 왔어요. 네. 막 이런 데 붙고 막 미치겠어. 가을철 피부 질환 호소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 네. 어디서 찾아왔어요? 네. 가을에 가려움이 증가되었다, 피부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건조함인데요. 여름보다 낮아진 기온과 습도, 거기다가 땀 분비량도 감소하게 되면서 피부 각질층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수분이 줄어들게 되면 극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시게 되는데요. 특히 기존에 피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 그 중에서도 가려움증으로 대표되는 건선이나 아토피를 가지셨던 분들은 환절기 나기가 너무 힘들다, 병원을 많이 찾게 되십니다. 가을철 피부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을철 피부 관리의 핵심은 수분 공급과 보습이 되겠습니다. 수분 공급은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도 하루에 5잔에서 10잔 정도의 깨끗한 물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습제와 관련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나친 각질 제거와 2중, 3중 세안은 좀 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안 후에 일시적으로 뽀드득한 상쾌한 느낌은 굉장히 좋지만 천연 피부 보호 성분인 피부 장벽이 파괴되게 되어서 피부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이제 광고 그 유명한 멘트들 보면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이게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요? 아쉽지만 미스트는 일시적으로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기능은 있지만 그것이 피부에 많이 흡수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먼저고 보조적으로 미스트를 뿌리거나 가습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습과 보습제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네. 선생님은 그럼 가을에 보통 어떤 보습제를 사용하시나요? 제품. 제품 말고 네. 어떤 유의 뭐? 저는 이제 네. 흔히 말하는 지성 피부여서 지성 피부에 맞는 보습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피부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설문이나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피부 유형을 체크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한번 받으시고 그 피부 유형에 맞는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보습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피부가 한번 늙으면 네. 그 이상 좋아질 수는 없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한다는 네. 개념을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건지 한번 나빠진 피부가 돌리기는 어렵고. 그치 그냥 유지죠. 피부가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피부가 손상이 되었다는 걸 느끼는 시점에 포기를 하신다거나 손을 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피부 탄력을 담당하는 물질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의 파괴가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돌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피부 손상을 인지하는 시점, 그 시점이 손상을 더 이상 진행을 막는 가장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게 이제 집진드기예요. 네. 이유가 이제 집진드기가 많으면 피부에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예. 가을철 뉴스에서 진드기라는 이름을 흔히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진드기는 곤충은 아니고 절지동물 거미과에 속하는 생물인데요. 곤충이 아니기 때문에 곤충을 예방하는 무슨 킬라 이런 제품에 잘 죽지 않아서 박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생물입니다.
알레르기 피부 질환의 하나인 아토피를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토피가 있는 시청자라면 계절과 관계없이 진드기가 살 수 없도록 습온도 유지, 소독, 살충 등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토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피부 간지럽거나 문제가 생기신 분들 네. 혹시 아토피는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아토피는 어린 나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아토피가 발생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2, 3개월 때에 발병을 해서 12살에서 13살이 되면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나은 듯 했던 아토피가 한 17, 18살 정도가 되면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발인 경우도 있고 그때 처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성인 아토피라고 부르고요. 이런 경우에는 30살이 넘어서까지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인 아토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성인 아토피는 결국 치료가 어렵고 평생 그 증상이 악화와 호전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발병을 예방하는 거에 더욱 유의해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미친 듯이 피부가 가려우신 네. 분들은 내 건선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이런데 듣고 막 미치겠어. 피부 가람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게 건선이 되는 건가요? 이 질문 되게 좋은 것 난 같아요. 이거 나도 내가 피부지 나도 그 생각이요. 가을철에 가려움증이 심해지시면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진 건선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건선은 가려움증 이외에도 인설이라든가 피부가 발개지는 홍반 등의 증상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가려움증이 심해졌다고 해서 건선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고 하시면 전문 의료진을 방문을 하셔서 그 부분의 작은 조직을 검사를 하시면 확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추가로 한 건데 네. 이게 제가 질문을 써온 거예요. 마지막 거는 지가 저런 고민을 하고 있대. 주변에서 피부과를 다녔던 사람들의 말을 빌리며 피부과는 다닐 때만 좋아지고 안 다니면 다시 안 좋아진다더라. 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아까우니까 혹은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안 가게 되는데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는지. 피부과를 오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내가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피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피부 질환이 있다면 그것은 빨리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피부 건강 유지라는 것은 저희가 수영을 하거나 어떤 짐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하면 꾸준히 가셔야 되잖아요. 피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건강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과를 내원하셔서 꾸준히 피부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비용 때문에 피부과 문턱을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좋은 장비, 좋은 제품들이 개발이 되어서 합리적인 가격에도 피부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고가의 화장품이라든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셔서 피부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망치고 난 후에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어요.